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는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남겼는지 사회부 권영봉 기자와 자세히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권 기자, 그럼 자녀의 성을 부모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게 되면 첫째의 성과 둘째의 성이 다를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여성가족부가 이번 계획안을 내놓은 건 최근 1인 가구와 비혼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가 협의만 하면 자녀의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권 씨인 아버지와 김 씨인 어머니 사이에서 첫째 아들은 권 씨, 둘째 딸은 김 씨, 이렇게 정해지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다만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의 성이 달라지는 상황인 만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직접 여성가족부에 문의를 해봤더니 아직 기본계획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앞으로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왜 종중에서는 보통 성이 같은 자손에게 재산을 나눠준다, 물려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엄마의 딸도 사실 지금으로서는 엄마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다른 사람의 성을 따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대로라면 엄마의 성을 따르면 그 딸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발표된 내용은 좀 표면적인 수준이라 이 상속 관련법 개정 등 추가적인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고요? 네, 우선 자녀 양육 의무를 불이행하면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일명 구하라법이라고 하죠. 네네. 상속권 박탈은 물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출국 금지와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고요. 양육비 청구 서류를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얌체 부모가 많은데 앞으로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발송하면 송달된 걸로 간주해 채무자가 서류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한부모 가족에 대한 추가 아동 양육비 지급 대상 연령도 만 24세에서 만 37세로 대폭 강화됩니다. 미혼모가 아이를 낳고 그리고 또 살해하고 유기하는 일도 우리 요즘에 종종 벌어지잖아요.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지난 1월이었죠. 인천에서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집에 내버려둔 무명녀 사건이 화제가 됐는데요. 나중에 이름 붙여줬죠. 네, 맞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아동이 빠짐없이 국가에 출생신고가 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국가기관에 출생을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됩니다. 미혼모가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혼자 출산하는 경우 유전자 검사비와 법률 상담, 소송 대리 등 법적, 제도적 절차도 지원이 되고요. 연간 120만 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어린 청소년 부모의 연령 기준은 기존 만 19세에서 만 24세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 이거군요. 네. 정의의 사건으로 국민의 충격도 컸습니다. 이 아동 학대에 대한 대책은 또 혹시 없습니까? 일단 영유아를 특정해서 나온 대책은 없고요. 이 포괄적 차원에서 아동 방지 대책은 보완이 좀 됐습니다. 중대한 아동 학대 사망 사건 분석을 정례화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망 사건 분석팀이 신설됐고 학교에서 학생의 외상 흔적과 영양 상태를 관찰하고 상담하는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또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요구가 있어야 가해자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 불벌죄도 폐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게 많이 악용됐었는데 잘 됐네요. 지금까지 사회부 권영봉 기자와 알아봤습니다.